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때까치가 소리 없이 날다. 제6화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새벽 2시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인근 ACNE 임시사무실. 불과 2달 전인 2021년 2월 초 스캐럽이 최초로 지면을 뚫고 등장했던 날의 끔찍한 상처는 아직도 서울의 대지 위에 깊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1호선 역공역부터 고척 스카이돔에 이르는 경인로 주변은 스캐럽의 턱에 모든 건물이 파괴되어 차가운 기반함이 드러난 잿빛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월 하순 전 세계의 저궤도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3,000기의 스캐럽 강화포드에 의해 국가행정부의 기능마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파괴된 도시를 재건해야 할 법과 제도가 멈춰버린 폐허 위로 당장 생계의 터전이 절박한 시민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합법인지 불법인지조차 따질 겨를도 없이 사람들은 버려진 수출용 컨테이너와 조립식 판넬 가건물들을 무질서하게 나열해놓고 그곳에서 아슬아슬한 생활과 생산활동을 재개하고 있었습니다. 흙바닥 위에 대충 올려진 이 철제상자와 가건물 안에는 수도관도 화장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거나 생리현상을 해결하려면 칠흑 같은 밤거리를 걸어 인근의 판자로 얼기설기 지어진 임시 공동시설까지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기가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아직 파괴되지 않은 폐허 밖의 인프라에서부터 어디선가 구해온 전선으로 어디선가 구해온 변압기들과 이어붙여 폐허 내의 임시 전력망을 복구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의 폭격으로 많은 발전시설들이 파괴되었기에 전기 공급량 자체는 몹시 부족했습니다. 난민촌 경계에 기울어진 전신주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캠페인 포스터가 가끔 부는 바람에 펄럭입니다. 포스터에는 전력 공급량은 이전 대비 70% 수준. 생존을 위해 전기를 절약합시다. 라는 절박한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거친 난민촌의 한 구석, 칠이 벗겨지고 붉은 녹이 쓴 3평 남짓한 낡은 컨테이너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철제 문짝에는 두툼한 검은색 유성 매직으로 투박하게 ACNE라고 휘갈겨 써있는 A4 용지가 덕트 테이프에 의해 내 모서리가 대충 고정되어 붙여져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측면에는 환풍을 위해 그라인더로 대충 잘라낸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자리를 단열은 되지 않지만 오직 바람을 막기 위해 끼워 넣은 투명한 구석이 하나도 없이 싼티나는 알루미늄 셔시 미닫이 창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전국적인 전기 사용량이 많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컨테이너에서 사용되는 전기량에 비해 공급되는 전기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천장에 매달린 싸구려 평판 LED는 간헐적으로 전기가 부족할 때마다 마치 온오프의 모스 부호처럼 불규칙하게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날로그 형광등 특유의 부드러운 잔광조차 없이 직류전원의 사각파 형태 그대로 공간을 칼로 썰어내듯 날카롭게 반짝이는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컨테이너에서 환기를 위해 열려있는 유일한 창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그 3평짜리 컨테이너에는 공간 가득하게 납된 인두기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송진 연기와 컵라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좁은 접이식 작업 테이블 한쪽 옆에는 어제 낮 치은 고물상에서 주워온 흙먼지 묻은 청소기가 이미 분해되어 만들어낸 잔액 껍데기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었고 책상 한쪽 위에는 그 청소기 내부에 있었을 전자부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집게 핀으로 틀어올린 류세아는 테이블 앞에 쪼그려 앉아 인두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납된 중 튀어오를지 모르는 송진과 불순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아쉬운 대로 평소 사무용으로 쓰던 도수 없는 싸구려 호피 무늬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보호구 삼아 콧등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사용하는 무연납은 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납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소로서의 한자 납연에서 의미에 사용된 납이라는 글자와 한자에 납된 납의 발음에 사용된 납, 이 서로 같은 글자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의 견해가 분분하지만 어쨌든 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납이라는 이상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무연납의 주 성분은 주석입니다. 생물 환경적으로는 납보다 주석이 낮지만 녹는 점이 더 높기 때문에 인두기의 고열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쭉날쭉한 전력 공급 탓에 인두기의 열이 자꾸만 식어버려 무연납이 제대로 퍼지지 않고 뭉치는 냉납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험적으로 돌렸던 모터의 진동이 더해지자 애써 이어붙인 도선이 회로에서 허무하게 툭툭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다시 붙이고 있었습니다. 류세아는 깜빡이는 LED 등을 원망스럽게 올려다보며 짜증과 피로가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붙여도 떨어져. 전기 공급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한가 봐.
요즘은 LED도 다들 이렇게 깜빡이는 거 보면 수명 다한 형광등인지 LED인지 구분도 안 되고 눈 아파 죽겠네.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두기를 놓지 않는 그녀의 등 뒤로 좁은 컨테이너의 가장 어두운 구석자리가 보입니다. 그곳에는 후드티를 푹 눌러 쓴 한수인이 노트북 화면이 뿜어내는 창백한 빛에 얼굴을 기댄 채 코딩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낮에 다리 건너편 상가에서 구해온 보드 컴퓨터가 얼기설기 연결되어 전원 상태를 알리는 붉은색 표시등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요란하게 깜빡이는 천장 조명과 류세아의 앓는 소리에도 한수인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타건을 이어가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노트북은 배터리로 자체 UPS 달려있는 셈치고 사용할 수 있으니 안 꺼져서 다행이네. 그녀의 덤덤한 팩트체크에 류세아는 잠시 인두기를 내려놓고 크게 한숨을 내쉬며 뻐근한 손목과 목을 돌립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은 무정전 전원 시스템 없는 가정집에서 데스크탑 잠깐 켜놓으면 타이밍 안 좋으면 그냥 바로 다 꺼져버릴 것 같아서 아예 못 쓸 것 같아. 안 그래도 TV도 툭하면 꺼져서 다시 켜는 거 진짜 귀찮은데. 류세아가 웅크린 채 심혈을 기울여 조립 중인 물건의 형체가 보입니다. 그것은 알루미늄 앵글을 거칠게 잘라 만든 십자 형태의 투박한 다리 4개와 그 끝에 매달린 디사 무선 청소기 출신의 새카만 모터 4개, 그리고 동네 문구점에서 장난감용으로나 팔 법한 직경 5cm짜리 자그마한 프로펠러가 달린 기괴한 몰골의 비행체였습니다. 돈이 없는 그녀가 선택한 진동 제어 방식은 눈물겹도록 처절하면서도 창의적입니다. 모터와 알루미늄 프레임 사이에는 주황색의 내열 실리콘 냄비 받침을 가위로 오려내어 완충제 삼아 덧대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배관용 유볼트로 단단히 감싸고 진동에 풀리지 않도록 이중 너트로 악착같이 체결한 뒤 마감으로 산업용 내열 순간 접착제를 치덕치덕 발라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굳혀버렸습니다. 매캐한 접착제 냄새와 송진 타는 냄새가 섞인 좁은 컨테이너 안. 구석에서 노트북으로 코딩을 하던 한수인이 타건을 멈추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정적을 깹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5cm 직경의 프로펠러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아직 안 했었지? 방금 전까지 인두기와 씨름하며 땀을 뻘뻘 흘리던 류세아는 보호용으로 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이마 위로 쓱 밀어 올리며 호기심 가득한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맞아, 나도 궁금했어. 다른 군용이나 산업용 쿼드콥터들은 막 30cm 되는 커다란 프로펠러를 웅장하게 윙윙 돌리는데 이건 왜 장난감 같은 5cm 꼬맹이 프로펠러를 써야 해? 생산 공정에 밝은 그녀다운 직관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한수인은 안경을 살짝 추어 올리며 물리학적 팩트를 짚어내기 시작합니다. 디사 모터가 힘이 좋다는 의미는 좀 달라. 정확하게는 디사 모터가 작은 프로펠러를 빠르게 돌려서 만들어내는 공기 흐름의 양이 많다 정도가 되겠지. 류세아는 상체를 테이블 쪽으로 쑥 내밀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데? 한수인은 허공의 손가락으로 가상의 회전축을 그리며 논리를 전개합니다. 토크가 달라. 회전을 위해 가하는 힘이 가벼운 것을 빨리 많이 돌리기 위한 힘과 크고 무거운 것을 돌리기 위한 힘. 회전을 가하기 위한 에너지 자체로는 별 차이 없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는 모터의 구조를 보면 명확히 달라. 드론에서 사용되는 모터는 아웃러너 방식이라서 바깥쪽 회전통에 영구자석을 붙여 돌리면서 힘의 작용점을 회전 중심에서 최대한 멀게 만들어. 다시 말하면 회전운동의 작용점 거리 R과 작용힘 F에 비례하는 토크를 최대한으로 크게 만드는 구조야. 현장에서 수많은 불량 모터를 뜯어보았던 류세아의 뇌리 속에서 그 기계적 형태가 빠르게 매칭됩니다. 그리고 청소기는 그 반대라는 거지? 한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계속합니다. 청소기는 일러너 방식이라서 가운데 심축에 영구자석을 두고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회전 모멘트를 줄이고 힘의 작용점을 최대한으로 회전 중심에 가깝게 해서 회전수를 미친 듯이 높이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 작용점 거리 R이 작아져서 토크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돌리려는 프로펠러가 크면 회전관성이 크니까 토크도 커야 해. 드론용 모터와 청소기 모터에서 같은 회전수를 내려고 한다면 같은 양의 토크가 필요한데 작용점 거리는 변동될 수 없는 구조적인 상수니까 청소기에서는 작용힘 F가 몇 배는 더 커져야겠지? 그 명쾌한 물리학적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순간 류세아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부하가 걸린 회로가 불타오르는 끔찍한 시뮬레이션이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30cm짜리 프로펠러를 드론 모터처럼 돌리려면 힘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전류량이 몇 배는 더 많아져야 하니까 변속기로 수백 암페어를 흘려넣다가 구리 코일이 다 녹아내리고 시뻘건 불길을 일으킨다는 거지? 자신이 쓰레기장을 뒤지며 피땀 흘려 주워온 소중한 부품들이 한순간에 화염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하는 잔혹한 상상에 도달하자 류세아는 패닉에 빠져 발을 동동 구릅니다.
아으가 안 돼. 힘들게 주워온 건데 타면 안 돼. 그러면 모터가 안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해?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떠는 언니를 보며 한수인은 작게 한숨을 내쉬지만 이내 해법을 제시합니다. 청소기 모터의 본래 특성을 살려야지. 모터에서 만들어내는 토크는 작지만 프로펠러 크기 자체를 줄여버리면 작용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 질량에도 비례하는 프로펠러의 회전 모멘트 자체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지. 그러면 같은 에너지 소비로도 드론 모터로는 상상할 수 없는 10만 RPM 같이 압도적으로 빨리 돌릴 수 있는 거야. 완벽한 인과관계였습니다. 청소기의 인러너 모터 특유의 좁은 회전 반경이 낳은 부족한 토크가 작은 날개를 강제했고 작은 날개의 부족한 양력이 10만 RPM의 초고속 회전을 강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류세아는 포기를 몰랐습니다. 맞네. 그런데 혹시 모터를 매우 빡세게 강화해서 불타지 않게 하면 30cm 프로펠러를 10만 RPM으로 돌려서 무적되는 거 아니야? 한수인은 귀찮다는 듯 살짝 한숨을 쉬지만 그녀의 뇌리에 박힌 완벽한 물리학적 팩트를 브리핑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만약 거기에 30cm짜리 프로펠러를 달면 어떻게 될까? 프로펠러 끝부분 속도가 마하 4.5 정도가 돼버려 프로펠러 끝에서 소닉붐 날리면서 모터 샤프트와 프로펠러가 못 버티고 그대로 공중 폭파되는 모습이 보고 싶으면 개조해서 30cm 프로펠러로 10만 RPM 돌려도 돼. 그 소름 끼치는 공학적 결론에 류세아의 입이 벌어집니다. 고물상에서 주워온 청소기 모터에서 마하 4.5라는 전투기급 물리 단위가 튀어나오자 그녀의 높은 신경성과 엄청난 상상력이 결합하여 최악의 재난 영화 한 편을 머릿속에 상영합니다. 마하 4.5. 충격파. 폭발 완전 테러 드론이네. 우리 그런 거 날리면 어디 잡혀가는 거 아니야? 한수인은 모니터 불빛에 반사된 안경을 추어올리며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 잡혀가지 말라고 내가 5cm 프로펠러로 고른 거야. 불가능할 것 같은 출력을 물리적으로 억제하여 안전선 안으로 끌어내린 선택. 그 명쾌한 해답에 류세아의 굳었던 얼굴이 사르르 풀리며 특유의 쾌활함과 동료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역시 장한 한수인. 이래서 내가 믿고 따를 수 있지. 완전히 납득한 류세아는 마지막 도선의 땜질을 야무지게 마무리합니다. 타오르던 송진 연기가 멎고 그녀가 인두기를 거치대에 내려놓으며 전원 스위치를 딸깍 끄자 컨테이너 안에는 잠시 고요가 찾아옵니다. 뻐근한 목을 돌리며 책상 위를 정리하던 류세아의 시선이 아까 다 마시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던 빈 알루미늄 음료 캔에 머뭅니다. 그녀는 5cm짜리 앙증맞은 프로펠러와 빈 깡통을 양손에 번갈아 들어보더니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영감을 포착합니다. 과거 대기업 시절 스쳐 지나가듯 보았던 프로펠러 주변을 원통형 관이 감싸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항공역학적 구조가 뇌리를 스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음료 캔, 위아래로 구멍 뚫으면 이거 5cm 되는 프로펠러를 딱 덮어 씌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될까? 구석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한수인이 고개를 돌려 류세아의 손에 들린 쓰레기 캔과 모터를 스캔합니다. 허접한 재료지만 그 안에 담긴 물리적 이점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좋은 생각이야. 원통형 공기 가이드 추가하면 전기 구동 덕트 팬 같은 구조로 추력이 향상돼서 더 잘 날 수 있을 것 같네. 측면으로 새는 공기 와류를 잡아줄 테니까. CTO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류세아의 손끝에서 본격적인 고물 연금술이 시작됩니다. 사각 챙그랑.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공구통을 뒤져 두꺼운 육각 너트 3개씩 4세트, 총합 12개를 찾아냅니다. 그중 3개를 모터의 둥근 겉면에 정확히 120도 간격으로 맞추어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산업용 내열성 순간 접착제를 발라 너트들을 임시로 턱턱 붙여버립니다. 이어 가위와 커터칼을 쥐고 알루미늄 캔의 위아래를 거칠게 잘라내어 매끈한 파이프 형태로 만듭니다. 그녀는 그 얇은 알루미늄 캔 껍데기를 방금 붙인 너트들 위로 조심스럽게 끼워 넣습니다. 너트와 캔 사이의 미세한 틈새로 순간 접착제를 한 번 더 꼼꼼하게 흘려 넣어 결속력을 높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꼼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만 RPM의 진동을 접착제 따위가 버틸 리 없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색 철제 호스밴드를 꺼내 육각 너트와 알루미늄 캔이 만나는 접촉 지점을 바깥쪽에서 단단히 감쌉니다. 끼기각. 드라이버를 쥔 그녀의 손등에 핏대가 서고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있는 힘껏 나사를 돌려 무식하게 조여버립니다. 그렇게 각각의 모터 4개에 대해 덕티드 펜을 씌우는 작업이 마치 수만 번은 해본 사람처럼 매끄럽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잠깐 눈을 떼고 그 투박하지만 완벽한 작업 과정을 지켜보던 한수인의 안경 너머로 미세한 경이로움이 스칩니다. 진동점의 분산, 응력의 지지, 그리고 유체 역학적 가이드까지. 계산기 한번 두드리지 않고 직관만으로 기계공학적 결함을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자신은 기계공학 전공의 학부 출신이지만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로 그 한계를 더 넓히려고 대학원에서는 연구 방향을 바꾼 한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날것의 쇳덩어리와 폐기물을 주무르는 일이야말로 자신보다도 어쩌면 류세아의 본성에는 적합하고 찬란한 분야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용히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류세아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쳐내며 벅찬 성취감에 미소 짓습니다. 휴, 이제 보드 컴퓨터만 끼우면 하드웨어는 완성이네. 알루미늄 캔을 갑옷처럼 뒤집어 쓴 조악한 4개의 모터 덩어리를 뿌듯하게 바라보는 류세아를 향해 한수인이 다시 시선을 모니터로 돌리며 듬직한 대답을 던집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일단 코드는 다 만들었고 지금 돌리는 테스트 프로그램 종료하고 나면 이제 완성품의 모터랑 센서 캘리브레이션해서 시험 비행 돌릴 수 있어. 류세아는 뻐근한 허리를 펴며 구석에 조잡한 충전기에서 녹색 불빛을 띄우고 있는 배터리팩을 조심스럽게 분리해냅니다. 펜노트북에서 뜯어내어 청테이프로 칭칭 감은 볼품없는 배터리지만 이 녀석이 곧 기체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배터리 충전도 이제 다 되었어. 그녀는 투박한 알루미늄 앵글 뼈대와 음료수 캔 덕트가 달린 아직 뇌가 없는 드론의 하단 투입구에 배터리를 딸깍 소리가 나게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기괴한 기체를 들어올려 노트북 모니터 불빛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한수인의 책상 옆에 조심스레 올려둡니다. 한수인은 시선조차 돌리지 않은 채 자신이 방금 전까지 작업하던 조잡한 초록색 보드 컴퓨터를 집어듭니다. 보드는 여전히 노트북과 굵은 데이터 케이블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드론의 중앙부의 보드를 정확하게 꽂아 넣으며 마침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물리적 결합을 완성시킵니다. 한수인은 모니터의 로그창을 응시하며 말합니다. 모터 캘리브레이션 하는 동안 드론 좀 잡고 있어줘. 류세아는 양손을 뻗어 알루미늄 앵글로 엮인 십자다리 중 가장 만만해 보이는 2개를 단단히 틀어줍니다. 일반적인 20cm급 쿼드콥터였다면 이렇게 무방비하게 잡는 순간 고속으로 회전하는 날카로운 프로펠러에 팔뚝이 찢겨나가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쥐고 있는 것은 직경 5cm의 앙증맞은 프로펠러인데다 방금 전 자신이 내열 접착제와 호스밴드로 꽉 조여 만든 알루미늄 캔 가이드가 칼날 같은 날개 주변을 완벽하게 덮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그 물리적인 안전장치 덕분에 그녀는 안심하고 기체에 체중을 실어 누릅니다. 타다닥 탁! 한수인의 손가락이 키보드의 엔터키를 가볍게 내리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잉! 싸구려 청소기 모터 4개가 노트북의 통제 신호에 맞춰 날카로운 금속성 비명을 지르며 돌았다가 멈추기를 반복합니다. 고작 5cm짜리 날개지만 순간적으로 치솟는 10만 rpm의 파괴적인 회전력이 알루미늄 뼈대를 타고 류세아의 손바닥에 찌릿한 진동으로 전해집니다. 주황색 실리콘 냄비 받침이 아니었다면 뼈대가 비틀렸을지도 모를 강렬한 진동이었습니다. 한수인은 수치 데이터가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키보드에서 손을 떼며 초기 동작 시험 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든 부품이 정상 동작하는 거 확인했어. 이제 손 떼도 돼. 류세아는 그제야 움켜쥐고 있던 알루미늄 다리에서 손을 스르륵 뗍니다. 방금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꽉 잡고 있었지만 모터가 뿜어내던 그 소름 끼치는 회전력을 직접 체감하고 나자 그녀의 내면에 숨어있던 높은 신경성이 뒤늦게 맹렬한 경고등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잠깐, 만약 방금 테스트가 비정상 동작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미친 출력을 가진 쇳덩어리가 내 손을 뿌리치고 제멋대로 튀어날아 올라서 좁은 컨테이너 안을 미친 듯이 튕겨다니며 우리 얼굴을 갈아버렸을지도 몰라. 상상만으로도 목덜미에 소름이 쫙 돋으며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만만하게 보였던 드론이 갑자기 살상 무기처럼 느껴져 다시 건드리기가 살짝 무서워져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곧바로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안전한 녹색 로그 데이터와 옆에서 태연하게 사이다 캔을 따고 있는 한수인의 절대적인 평정심을 봅니다.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요동치던 심장을 진정시킵니다. 그래, 미친 상상 그만하자. 수인이가 방금 정상을 확인했잖아. 내 손으로 만든 캔 가이드도 완벽하게 버텨줬어.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성이 공포를 억누르자 류세아의 얼굴에 다시 안도감과 성취감이 번집니다. 한수인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다시 한번 노트북 키보드 위를 경쾌하게 두드립니다. 위잉,
순간 알루미늄 캔을 갑옷처럼 덧댄 기괴한 드론의 5cm 프로펠러들이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동시에 회전합니다. 기체가 덜덜거리기 시작합니다. 한수인의 엔터키 소리와 함께 소리가 다시 부드럽게 사라집니다. 물리적인 구동계에 이상이 없음을 두 눈으로 확인한 한수인은 얽혀있던 보드 컴퓨터의 유선 데이터 케이블을 망설임 없이 모두 뽑아냅니다. 드디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선의 구속에서 벗어나 온전한 독립개체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류세아는 두 손을 모으고 눈동자에 엄청난 호기심과 성취감이 차오릅니다. 오, 이제 조정 다 끝난 거야? 한수인은 노트북 화면에서 무선 연결 상태를 확인하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제 곧 날릴 수 있어. 그런데 시험 비행 실내에서 할 거야? 그녀의 질문에 류세아의 시선이 반쯤 열린 미닫이 창문 너머로 향합니다. 창밖은 지난 2월에 폭격으로 무너져 내린 칠흑 같은 고척동의 폐허입니다.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들이 남긴 스산한 잔해가 널려있는 어둠을 떠올리자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두려움이 살짝 고개를 듭니다. 밖에서 해야 하나? 한수인은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안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치워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지도 날릴 거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류세아의 폭발적인 실행력과 헌신적인 태도가 발동합니다. 자신이 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확실한 물리적인 노동을 찾아낸 그녀의 표정이 다시 밝아집니다. 류세아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활기차게 말합니다. 알았어. 내가 얼른 치울게. 류세아는 3평짜리 좁은 컨테이너의 중앙에 비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기경. 소리를 내며 무거운 접이식 테이블을 구석으로 억지로 밀어붙이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전선 쪼가리와 텅 빈 컵라면, 용기들을 재빠르게 쓰레기 봉투에 주워 담습니다. 한수인이 노트북으로 간단한 무선 통신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류세아는 컨테이너 한가운데의 바닥 공간을 말끔하게 치워냈습니다. 한수인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알루미늄 캔을 갑옷처럼 뒤집어 쓴 기괴한 드론을 들어올려 확보된 바닥 공간의 정중앙에 내려놓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서며 류세아를 바라봅니다. 벽에 바짝 붙어선 류세아는 마른 침을 꿀깍 삼키며 긴장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한수인과 시선을 맞추고는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직 별도의 조종기를 만들지 못했기에 한수인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올린 노트북의 키보드만으로 이 거친 기계를 직접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가볍게 스치자 드론에 하달된 첫 번째 명령이 실행됩니다. 위이이잉 덜덜덜덜덜. 순간 3평짜리 좁은 철제 상자 안이 폭발할 듯한 굉음으로 가득 찹니다. 아까 손으로 잡고 테스트했을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모터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제각각 마모도가 다른 중고 청소기 모터 4개가 뿜어내는 불균형한 회전력이 알루미늄 앵글뼈대를 뒤틀 것만 같은 끔찍한 진동음을 만들어냅니다. 바닥에서 간신히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드론은 마치 발작을 일으키는 짐승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며 이리저리 흔들거립니다. 방염 장비도 보호망도 없는 좁은 실내. 10만 RPM의 회전력이 만들어내는 그 통제불능의 물리적 공포 앞에서 류세아의 머릿속에 잠재된 극한의 불안감이 비상벨을 울립니다. 당장이라도 저 쇳덩어리가 뒤집히거나 사방으로 튀어올라 자신들의 얼굴을 갈아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소리칩니다. 아, 안 돼. 산산조각 난다. 꺼야 돼. 하지만 그녀의 비명소리에도 한수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극도로 낮은 신경성을 가진 그녀는 이 물리적인 혼돈을 철저히 계산된 데이터의 오류로만 받아들입니다. 한수인은 요동치는 드론을 향해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푸른 모니터 불빛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타건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무심하게 엔터키를 탁 치는 순간 시스템, 위상 제어 알고리즘 활성화. 그것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덜덜거리던 드론의 모든 끔찍한 진동음이 거짓말처럼 일순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제각각 비명을 지르던 4개의 모터를 포함한 모든 진동소리가 한수인의 코드에 의해 나노초 단위로 제어되며 완벽하게 상쇄되었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5cm 프로펠러가 알루미늄 캔의 덕트를 통과하며 뿜어내는 매끄럽고 안정적인 기류의 파열음뿐입니다. 바닥에서 이리저리 발작하던 고철 덩어리는 어느새 류세아의 눈높이인 1.5m 상공으로 부드럽게 솟아올라 호버링을 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쇠기둥에 못 박힌 듯 완벽한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쓰레기장에서 공짜로 주워온 부품과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부품들이 천재의 소프트웨어를 만나 물리학의 한계를 비웃으며 그 찬란한 첫 비행을 완성해낸 순간이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직접 부품을 주워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땜질을 했던 류세아조차 이 볼품없는 고철 덩어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동작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떠지고 끓어오르는 환희와 성취감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이 좁은 컨테이너 안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우와, 대박, 날았어. 이 고물 쓰레기가 날아올랐어. 그녀는 허공에 정지한 드론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손을 뻗어 기체 주변의 매끄러운 공기 흐름을 직접 느껴봅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꼼짝도 안 해. 이거 정지 화면인가? 자신의 엉성한 하드웨어 결함을 완벽한 소프트웨어 코드로 완전히 지배해버린 동생의 압도적인 재능에 류세아는 구석에 앉아있는 한수인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우며 찬사를 보냅니다. 역시 천재 한수인 손에 걸리면 쓰레기도 이렇게 날아다니는구나. 그녀의 감탄사가 난무하며 짜릿한 승리의 축배를 들려는 찰나였습니다. 거짓말처럼 고요하던 기체의 상태가 돌연 급변합니다. 덜덜덜덜, 퍼덕퍼덕퍼덕 매끄럽던 기류의 파열음 대신 기계 내부에서 무언가 엇갈리고 부딪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진동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완벽했던 수평 자세가 삐딱하게 틀어지더니 5cm의 프로펠러가 알루미늄 캔 가이드 벽면을 불길하게 때리며 드론이 허공에서 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앞에서 기체가 옆으로 튀어나가며 추락하려 하자 류세아의 몸이 이성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쓰레기장을 뒤져가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조립한 소중한 첫 시제품이 바닥에 처박혀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강렬한 본능이었습니다. 그녀는 양손을 뻗어 요동치며 튀어나가려는 드론의 알루미늄 앵글다리 2개를 공중에서 덥석 붙잡아버립니다. 그 순간 드론의 모든 모터가 비명을 지르듯 돌다 말다를 반복하며 마치 목이 졸린 새의 사후경련처럼 그녀의 손안에서 미친 듯이 퍼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파괴적인 고주파 진동과 불길한 모터의 열기. 그제야 류세아의 뇌리에 끔찍한 현실 감각이 되돌아옵니다. 잠깐, 나 지금 10만 RPM으로 발작하는 미친 폭발물을 맨손으로 잡은 거야?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극도의 불안감이 사이렌을 울리며 등줄기를 타고 오릅니다. 자신이 방금 얼마나 치명적이고 비정상적인 쇳덩어리를 붙잡았는지 깨달은 류세아는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드론을 바닥으로 냅다 던지다시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날아온 수류탄을 피하는 보병처럼 날렵하게 몸을 날려 구석에 있던 낡은 접이식 의자 등받이를 방패 삼아 그 뒤로 바짝 웅크려 숨고 머리를 감싸 쥔 채 외칩니다. 으악! 안 돼. 터진다. 수인아, 엎드려. 저거 터지면 우리 다 죽어. 폭발의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떠는 류세아의 비명 속에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드론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벌레처럼 위태롭게 그 기괴한 진동음과 퍼덕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